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하버드대 의대를 거쳐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가 된 조니 김. 미국 학부모들은 한국계 엄친아인 조니 김을 우리 아이 롤모델 1위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를 두고 다양한 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한테 조니 김의 존재를 알리지 마세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엄친아. 한 사람이 하나도 이루기 힘든 직업을 3개나 이룬 그는 타고난 천재였던 걸까요? 사실 조니의 어린 시절은 비참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조니의 아빠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때렸습니다. 술에 취한 아빠가 행패를 부리는 날이면 어린 조니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빠가 빨리 잠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아이들은 동양인인 조니를 매일 조롱하고 따돌렸습니다. 조니는 선생님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따돌림 당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내성적이고 자신감 부족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조니가 고등학생이던 2002년 어느 날, 술에 취한 아빠가 집에 들어오더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엄마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아빠가 엄마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놀란 조니는 뒤에서 달려들어 아빠를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난 아빠는 조니를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조니를 비켜나가 벽에 박혔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조니는 온 힘을 다해 아빠를 막았습니다.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선생님, 총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오세요. 순간 흥분한 아빠는 경찰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총을 쐈고 아빠는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조니가 본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빠의 죽음 이후 조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 되어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이비실이 되기 위한 62주간의 지옥훈련은 세계적으로 아주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지원자 중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고작 6% 정도입니다. 진흙과 모래 위를 320km 이상 달리고 하루 20시간 동안 바다를 헤엄쳐야 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조니는 다짐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기만 했던 나로 돌아가긴 싫어. 난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이를 악물고 지옥훈련에서 살아남은 조니는 마침내 네이비실 대원이 되었습니다. 네이비실 대원이 된 날,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니는 저격수뿐 아니라 항해사, 의무병, 돌격병까지 다양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중 의무병 역할은 조니에게 더 특별했습니다. 조니는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동료들을 보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싶었습니다. 전쟁 중 친한 동료가 사망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해. 조니는 네이비실을 떠나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입학시험부터 다시 준비해 대학에 입학했고 지옥훈련 때처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성적으로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장학금을 받고 하버드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상위 1% 학생들과 경쟁하기 위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녁에는 주차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공부한 조니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지 7년 만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된 조니는 네이비실로 돌아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그의 실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총상, 외상, 정신질환 등 군인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이제는 군인이자 의사로 조금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니는 나사의 우주비행사 선발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간 쌓아온 지식과 기술을 우주 탐험에 활용한다면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가 되는 길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하고도 몇 달 동안 면접과 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평가가 끝나고 1만 8천여 명의 지원자 중 단 12명만이 예비 우주 비행사 후보자로 뽑혔습니다. 그 안에 조니 김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8년 뒤, 조니는 우주선에 올라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우주선에 탑승한 순간이었습니다. 조니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인체의 근육 변화, 면역 반응을 연구했고 8개월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요즘 그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를 달에 보내고 화성 탐사까지 하는 21세기 최대 규모의 우주 탐사 계획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달에 발을 내딛는 최초의 한국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을 꿈꾸며 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니를 보며 꿈을 꾸는 아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보다 더 넓은 가능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비현실적인 스펙의 한국계 미국인 조니 킴의 성장 스토리. 우주비행사 조니 킴.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